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에선 투자자 여러분, 보라의 봄이에요. 더워. 여름이야 솔직히 지금. 벚꽃이 피우고 지금 위드 코로나 사람들이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봄만큼 이제 우리 증시도 스타트를 끊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또 하나가 있었어요. 양적 긴축을 빨리 한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죠. 얼마 전에. 그래서 주가가 원래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예상으로는 아마 1분기 실적 발표 후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4월 말 5월 초.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투자 아이디어 하나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지? 일단은 글로벌 핀테크 업체 두 개를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누홀딩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남미, 뭐 브라질, 그다음에 뭐 멕시코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미의 카카오뱅크, 누홀딩스와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소파이, 뭐 미국의 좀 카카오뱅크라고 4대 금융사 중에 제일 작지만 좀 제일 뱅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소파이, 이렇게 두 개의 핀테크 업체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이 되었지, 걔는 인수를 해가지고. 맞아. 자, 이제 우리가 얘는 또 스텝이 또 없어요. 둘 다 작년 12월, 5월 뭐 이렇게 상장했거든요. 6월 달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홀딩스는 12월, 소파이는 6월 이렇게 상장을 해가지고 스텝이 없으니까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기준을 강화했던 게, 여러분 딱 보세요. 카카오뱅크 우리나라에서 이미 입증이 됐지. 그 쉽잖아. 카카오뱅크 이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뭐 그 비상금 대출인가? 뭐 이렇게 기존의 은행들이 안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주택 대출 뭐 이런 거까지 전부 기존 은행 거까지 확장해 가면서 매출액이 매년 늘고, 오히려 기존 은행에 있는 파이를 계속 뺏어 먹고 있는 게 바로 이 핀테크인데, 이걸 똑같이 인구가 3억이고 소비력이 제일 센 미국, 그다음에 인구가 한 남미 전체 보니까 한 6억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누홀딩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미래 맞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래 맞았을 때 이제 주가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강화했잖아. 예전에는 경주마 같이 매출액만 보고서는 매출액만 늘면은 틀림없다, 매출액과 사용자 수만 늘면 된다, 요것만 봤다면은, 지금은 매출액, 사용자 수, 뭐 이익이 늘어가는지 적자폭을 줄이는지 아니면 그 외의 부수적인 것 지표들이 전부 좋은지를 확인하고, 이게 모두 완벽할 때,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도 훈풍이 불어오는지까지 보면서 이 모든 게 완벽할 때 투자를 한다 라고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가 계속 기준을 엄청 강화했죠. 자, 근데 얘네가 이제 이익을, 그러니까 적자 폭을 축소하느냐, 요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상장 전에는 얘네들이 돈이 없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허리띠를 막 졸라. 어떻게든 상장 때 비싸게 팔려고 허리띠를 꽉꽉 졸라서 막 이익이, 적자폭이 축소되는 것 같이 막 보여. 약간 화장을 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 이제 상장할 때 이제 본색을 드러내지. 맞아. 딱 상장 비싸게 하고 났으면은 다시 이제 허리 벨트 싹 풀면 이렇게 뱃살 탁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적자폭이 팍 확대하면 이제 주가가 확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래에서 초기 적자 기업은 경영에 따라서, 경영의 방식에 따라서 적자가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영진이 이제 뭐 마케팅을 엄청 확대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또 펠로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 가격을 인하하면서 적자폭을 미친 듯이 확대를 했죠. 그렇지. 그다음 오틀리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을 미친 듯이 증설하면서 적자폭 확대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누홀딩스랑 소파이는 안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본 게, 은행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의 방식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뭐 자전거 팔거나 뭐 그러면 적자폭을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은행이 매출액을 늘리려면, 우리 은행주 옛날에 투자 경유서는 많이 조사해봤잖아. 맞아. 보험주랑.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 적자가 커지면 매출이 안 나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 그랬나? 그치. 은행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해져야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그냥 규제가 돼 있지. 그래서 한마디로 적자폭을 늘리면 내 지갑에 돈이 점점 없겠죠.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 있었는데 90만 원이 된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50%를 빌려줄 수 있다고 쳤을 때 50만 원 빌려줄 수 있었던 거를 45만 원밖에 못 빌려주니까, 은행 입장에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빌려주고 싶으면은 적자를 내면은
안 되겠죠. 계속 적자를 안 내고 흑자를 내야 내 지갑에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많아지면은 내가 대출해 줄 수 있는 돈도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은행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했던 그 예를 들었던 펠로톤이나 아니면 뭐 오틀리 같이 적자를 늘리는 경영을 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연진이 말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갑에 돈을 적자가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빌려줄 돈이 없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흑자 전환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증자예요. 유상증자. 근데 유상증자 어떻게 해? 주가가 올라가야지. 그러려면 적자폭을 축소하는 게 이 경영진 입장에서도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의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낸 거죠. 또 주가는 마침 1분기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너네 흑자 줄이는 경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 봤어요. 너네 적자 줄이는 경영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몇 년치 봐도 얘가 줄고 있었잖아. 맞아. 계속 줄고 있었지. 계속 줄고 있었고 심지어 이제 누홀딩스랑 그다음에 소파이 같은 경우 모두 21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뭐 올해도 점점 더 좋아져야겠죠, 계속. 그러니까 계속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잖아요. 전체는 적자고. 그치, 그 수정 에비타. 그러니까 그 조정 에비타라고 해서 뭐 주식 보상, 스톡 옵션이라든가 이런 주식 보상 비용들은 사실상 얘네 은행이 진짜로 돈을 못 번 게 아니고 그냥 그 보상 비용을 회계적으로 한 거니까 이런 걸 수정해서 이제 경영진들이 실제 우리는 이 정도야 라고 주는데 이제 그 부분이 흑자 전환을 전부 했고 이제 아마 올해도 점점 더 이제 가이던스는 좋아진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게 은행의 당연한 별거 아닌가?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강화된 기준에도 충족을 하고 뭐 그다음에 사용자 수나 이런 것도 당연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적인 실수가 나올 부분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측샷을 한번 때려본 거예요. 은행의 특수성에 따라서. 은행 너 돈 잃으면 너 매출 못 일으키잖아. 왜냐면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주가 빠지고 유상증자 할 거야? 주가 올린 다음 해야지? 그럼 주가 올리면 뭐 해야겠어? 적자를 축소해야겠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 폭락을 한 상태여가지고 저렴할 확률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1차 매수하고 이제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추가로 조금 더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성장률이 되게 가파르잖아. 맞아. 그리고 조금 해외 업체지만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사실 우리는 벌써 몇 년 전에 상장을 해서 얘네가 어떻게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전개해 나가는지 눈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저도 카카오뱅크 많이 쓰거든요. 봤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할지 알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겠죠. 한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대출 상품들 출시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쓰기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카드도 이쁘게 나올 거고 실제로 누홀딩스 기사를 조금 찾아보시면은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발급받으려고 긴 줄을 서야 됐대. 근데 이제 누홀딩스로 하니까 예를 들어 뭐 벤자민은 2시간 동안 줄 섰는데 예를 들어 뭐 엘리자베스는 뭐 인터넷 신청해서 며칠 그 바로 카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심지어 카드 디자인도 누홀딩스게 더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나니까 카카오뱅크를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듯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브라질, 남미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그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대출 상품 더 늘리고 신용카드 나오고 그럼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카카오뱅크 지금 매년 성장을 잘하고 있듯이 이거를 인구가 더 많은 미국이나 남미에서 한다 라고 좀 쉽게 이해하시면은 더 그려지기 편하죠. 그래서 우리도 올해 그 조정된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폭 더 늘린다. 그리고 전체 적자 축소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수부터 전지표 호조다. 이거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소파이가 최근에 뭐 학자금 맞아. 그 상환이 조금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또 늦추면서 한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적자만 줄이면 돼요. 그치. 그래서 뭐 소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학자금 대출로 되게 처음에 시작했던 회사라서 학자금 대출을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 이제 좀 소비력을 늘리려고 유예를 해줘가지고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조금 낮췄어요. 그래서 원래 전 가이던스는 한 50 몇 % 성장이었는데 이거 학자금 대출 3개월인가 4개월 유예를 해주니까 그동안 그러면은 이제 좀 공짜로 난 좀 더 돈을 좀 미국을 위해 소비를 위해 좀 봐줘라라는 정부의 좀 정책이니까 이것 때문에 한 40%대로 올해 2020년도 성장률을 낮췄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40% 성장하고 그 다음에 흑자나 이런 걸 줄이고 사용자 수도 늘려 나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오히려 소파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좋았던 소식 같은 경우는 은행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은행 라이센스가 굉장히 금융권이라는 것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그냥 뭐 금융이라는 잘 것 안 자체가 주지.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다가는 그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거를 굉장히 금융 당국에서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안 주는데, 소파이가 그 4대 핀텍 업체라고 해요. 뭐 페이팔, 뭐 그때 스퀘어 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제일 그 조그만하지만 그 소파이가 이 은행 라이센스를 유일하게 있지. 취득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 이제 은행 라이센스 취득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전에는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은행의 예금이 제일 싸잖아요. 항상 은행 예금이 제일 싼데, 그 은행 갖고 있으면 그 여러분들이 은행한테 맡겨놓는 그 싼 예금 이자를 주고 대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소파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내기가,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흑자를 전환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자, 그러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상 그치. 기대치. 맞아. 그래서 이거 성장률이 한 40% 정도 됐잖아 올해 음. 소파이가. 근데 지금 매출액이 몇 배에 거래되고 있지? 소파이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40% 성장한다고 됐는데, 지금 7.8달러 기준으로 매출액이 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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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네? 4.3배. 싸네요 여러분. 카카오가 우리나라에 30배에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매출 30배고, 그 다음에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40% 가까이 되면은 뭐 최소 10배 이상은 10배 이상에서 20배 사이에 받겠네요. 20배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얘 기대 수익이 되게 높아졌는데? 5배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 그 적정 가격은 없지만 예상치를 해봤을 때 소파이 같은 경우, 그다음에 확실히 아까 말한 학자금 대출 때문에 주가가 한번 그 소식 이후 더 떨어져서 매출액의 4.3배 수준이다라는 것과, 누홀딩스도 예상 매출액이랑 비율을 안 살펴볼 수가 없죠. 매출액 비율을. 누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해 75% 성장한다고 돼 있어요. 와, 가파르다 가파라. 아마 이런 성장률을 잡아놓은 게, 누홀딩스는 거의 남미 지역에서 패자로 등극하지 않았나라는 싶어요. 우리나라도 인터넷 은행이 처음에 우후죽순 등장했지만 사실 패자가 가려지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그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 사업의 특징인데, 누가 좀 승기를 굳혔다라고 생각하니까 75% 성장률이 나왔겠죠. 근데 매출액 비율은 대신에 그만큼 높아서 지금 7달러 근방에서 11배. 11배. 그런 수준입니다. 75에 11배. 30배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카카오뱅크만큼 간다면은 20배에서 30배 사이 요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누홀딩스. 그 다음에 소파이 같은 지금 경우도 떨어져서 이게 조금. 그치. 만약에 20배까지 간다면 5배지만 뭐. 근데 소파이가 은행에 완전히 적용되려면 한 5월달 정도는 돼야 된다며. 맞아. 그 인수를 해서 은행 라이센스를 골든 퍼시픽이라는 은행을 인수를 한 거예요. 지방은행을.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얘한테 있는 라이센스를 내가 쓸 수 있게 뭐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중반부터 아마 반영이 될 거고 본격적으로. 적어도 내년 정도는 완전히 반영되겠네. 연차로 보면. 그러니까 소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중요하겠네. 이런 상황이 있어도 적자폭 축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괜찮네 하고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최신 소식이 나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1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하면은 좀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너무 먼저 사실 앞서서 써봤어가지고 조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데도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좀 편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인형이 말한 대로 은행이라는 업종 자체가 흑자를 내는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오틀리 같이 그 공장을 증설하면서 우리 이 공장 증설은 지금은 적자 확대지만 내년엔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은행은. 그런 말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후년에도 적자폭 확대하면 어떡해? 모르지, 그거는. 공장이 더 필요했다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마케팅이 더 필요했다 이러면 어떡해요?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미래인데 이 초반에 적자 기업은 경영에 따라서 적자폭이 엄청 확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우리 장기 보유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치?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이 따박따박 그 계획을 공개하고 약속이거든요, 사실. 맞아. 우리 50%씩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와야지 너 신의가 있구나. 근데 이 약속은 이제 몇 년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보여주고. 근데 은행은 강제로 약속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법이다. 법으로 얘네가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국제 회계 기준이 걔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는 적자폭 확대하기가 힘들 거다. 약속된 적자 축소니까 우리가 장기 보유할 수 있다라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틀이 되게 좋고 미래 맞고 그런데 얘가 적자폭 확대하면 98% 빠질 수도 있는 거야 미국은. 맞아. 장기 보유할 수가 없어. 얘네가 하나 망할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초기 기업이 막 실제로 펠로톤이 지금 자빠졌지. 맞아. 막 날아가려고 하다가 지금 추락해버렸어요. 차근차근 해서 적자폭 축소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매출액을 폭증시키더라고. 자전거 가격 막 인하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가격 다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이 또 이제 미래는 탄생을 했으니까 좀 미숙하단 말이야.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좀 되는 애들이라서. 새싹이지 새싹.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아주 에어비앤비는 아주 훌륭하지. 그치. 잘해 나가는 기업도 있고 실수를 했다가 고쳐 나가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실수를 했다가 어떻게 잘못 살아나지 못하고 사라져 나가는 그런 수많은 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쟁 격화. 맞아. 쿠폰을 막 뿌리기 시작한다든가. 그치. 막.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장기 보유를 하게 되게 불안했어요. 막. 이놈이 또 적자폭 확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천천별 같은 소리가 나오지. 우리는 확장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기로 했다.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마케팅을 우리가 폭증시키기로 했다 이러면 이제 주가 98%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럼 뭐 어떻게 뭐라 그래? 뭐 어떻게 해. 어. 근데 은행은 그렇게 경영을 하면 안 되니까. 음. 매출액을 늘리려면 적자를 축소한다가 증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장기적으로 사도 조금 마음이 편해요. 내년엔 되겠지. 그러니까. 후년엔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야 걔네는. 적자 확대라는 그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아주 좋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50%씩 전망을 줬잖아 우리가. 걔네가 1000만 대까지 이제 50%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50%씩면이 올라간다는 소리니까 또 실제적으로 증설을 그만큼 맞춰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판매 대수도 보이지. 예를 토요타가 1000만 대 팔았는데 테슬라 80만 대 팔았다. 보이니까 이건 뭐 80만 대면 1000만 대까지 많이 남았네. 라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만 보는 게 아니지. 증시 투자자들이 전부 다 보고 있으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매출액 20배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 그 전지표 호조고. 그러니까 프로지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매출액 10배를 유지한 거고. 근데 오틀리나 이런 친구들은 전지표 호조가 아니었죠. 일단 적자폭 확대에다가 적자율도 더 심해졌으니까 그럼 주가가 이제 빠지고 매출액 비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이런 거를 꼼꼼한 강화된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오틀리는 너무 심했어. 그 적자폭 축소하다가 상장하자마자 폭증시키더만.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해줬지. 거짓말을 사기친 거야 그거는. 또 그런 것도 몇 개 더 있었는데. 이제. 나 적자폭 폭증시킬 거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은행은 좀 이런 아이디어로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한번 해서 우리가 좀 사봤고 1분기 실적 후에 더 사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맞아. 1분기 실적 나오고선 중요하지. 지금 사실 가격이 없으니까 저희도 조금 이제 그냥 한 발 담가두는 정도로 했는데 1분기 실적 나오고 진짜 저사폭 축소에 나가고 하면은 이거는 또 초기잖아 둘 다. 인터넷은행이랑 미래 맞잖아요. 굉장히- 우리 카카오뱅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 국민은행이 뭐 미래다 이럴 수는 없잖아. 국민은행 벌써 카카오뱅크 했을 때 토스뱅크 막 이렇게. 누가 더 낫냐고 봤을 때 무조건이거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1분기 실적 보면서 예상대로 전지표가 호조가 이어지고 가이던스도 역시 중요해요. 전지표 호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맨 처음 말했다시피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증시도 조금 다시 이제 랠리해야지. 실적의 룰로 돌아가면서 랠리가 시작된다면은 누와 소파에도 아주 좋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오늘 이쯤 해볼까?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래서 만나요. 미래에서 만나요.